20대 초반의 어느 날,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친구에게 별 생각 없이 빌려준 몇백만 원, 그저 친구를 돕기 위한 작은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었는데요. 그 돈이 사실은 제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흔적, 그러니까 유산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더 믿기 힘든 건 그 친구가 그 돈을 갚을 생각조차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순진했고 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의 아픔과 깨달음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긴 여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었는지 천천히 풀어볼게요. 모든 일은 몇 년 전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정신없이 살았어요. 부모님께 손 벌리는 걸 워낙 싫어해서 생활비는 물론이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 쓸 돈까지 스스로 벌어야 했죠.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한 푼 두 푼 모아서 통장에 넣어두곤 했는데 그게 제게는 작은 자부심이었어요. 주말이면 카페에서 서빙을 하고 평일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바쁘게 움직였죠. 돈을 모으는 게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만큼 제 손으로 제 삶을 꾸려간다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절친이라고 믿었던 한 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친구는 늘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주변에 사람을 끌어모으는 타입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같이 학교를 다니며 수많은 추억을 쌓아왔죠.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난 날 그 친구가 저에게 농담을 던지며 웃게 해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부터 우리는 늘 붙어 다녔고 시험 기간이면 같이 공부하고 방학이면 같이 놀러 다녔어요.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했던 친구라 저는 그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친구의 목소리가 유난히 다급하더라고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며칠만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금액은 300만 원. 당시 제 통장에 있던 돈이 500만 원 남짓이었으니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죠. 저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그 돈을 꺼내면 제 통장이 거의 텅 비게 되는 상황이었고 다음 달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도 걱정됐으니까요. 하지만 친구는 계속해서 절박한 목소리로 부탁했고 심지어 눈물이 섞인 듯한 소리까지 들렸어요. 저는 그 친구가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큰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랜 우정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 친구가 저를 배신할 거라는 생각은 단일도 하지 않았죠. 결국 저는 통장에서 300만 원을 인출해서 친구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돈이 제게 어떤 의미를 가진 돈인지 전혀 몰랐어요. 친구는 고맙다며 몇 번이나 허리를 숙였고 며칠 안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 돈은 제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 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는데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하늘도 저희 가족의 슬픔을 아는 듯 끝없이 눈물을 쏟아냈죠. 아버지는 평생 저와 어머니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셨어요.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며 허리가 아프다고 투덜거리실 때도 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다며 늘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집에 오시면 늘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와 어머니를 위해 주말이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곤 했어요. 아버지가 만드신 김치찌개와 불고기 맛은 아직도 제 입안에 맴도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저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동네를 돌아다니던 기억, 제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려가시던 모습, 그리고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 새 책가방을 사주시며 웃으시던 그 얼굴, 그 모든 순간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리신 거예요. 저는 그때 겨우 21살이었고 충격과 슬픔으로 며칠을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아버지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어머니는 제 옆에서 흐느끼며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계셨죠. 장례식장은 눈물바다였고
저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더 힘들어 하셨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건 많지 않았어요. 보험금이나 큰 재산은 없었고 그저 통장에 남아있던 500만 원 정도와 작은 집 한 채가 전부였죠. 그 500만 원은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으신 돈이었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그 통장에 돈을 건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너희 아버지가 너를 위해 남긴 거야. 소중히 써.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돈을 절대 함부로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돈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돈을 지키는 게 아버지의 사랑을 지키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왜 그 돈을 친구에게 빌려줬냐고요? 저도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떠나신 후 몇 달 동안 마음이 허전했고 그 공허함을 친구들과 어울리며 채우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집이 늘 따뜻했는데 그분이 떠나신 후로는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울 정도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버지의 웃는 얼굴이 저를 맞아줄 거라는 기대가 사라진 집은 너무 낯설고 차가웠죠. 그래서인지 친구들과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고 그럴수록 더 외로움을 잊으려 애썼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서 웃고 떠들 때면 잠깐이나마 그 아픔이 잊히는 듯 했어요. 그러다 친구가 도움을 청했을 때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 돈에서 300만 원을 꺼내줬어요. 친구는 며칠 안에 갚겠다고 정말 급한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거듭 약속했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사람을 잘 믿는 편이었고 특히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함께한 사이였으니까요. 우리는 같이 학교를 다니며 추억을 쌓았고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시험에서 떨어져 울고 있을 때도 그 친구가 저를 위로해줬고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할 때도 함께 밤새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절대 저를 배신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약속한 며칠이 지나도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바빠서 깜빡했나 보다 했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그러다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친구가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할 틈이 없는 걸까? 아니면 저를 피하는 걸까?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맴돌았어요.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곤 했어요. 괜찮아? 돈 언제 갚을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답을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죠. 그러다 몇 주가 지나고 저는 결국 친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친구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기다리다 우연히 마주쳤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저를 맞더니 돈은 곧 갚겠다고 또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과 태도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평소처럼 밝게 웃던 모습이 아니라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저를 마주보는 눈빛이 불안정했고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모습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이 친구, 저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함은 점점 의심으로 바뀌었고 저는 그제야 제가 너무 순진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잘못 본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불편한 기운이 떠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더 지나면서 친구는 점점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SNS에서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사진을 올리며 심지어 새로 산 가방이나 옷 사진을 자랑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새로 산 가죽 백팩, 고급스러워 보이는 신발, 심지어 친구들과 맛집에서 찍은 사진까지. 저는 그걸 보며 화가 치밀었어요. 내가 빌려준 돈으로 저렇게 사는 거라면?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우연히 다른 친구를 통해 그 친구의 최근 근황을 들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돈을 빌린 직후에 갑자기 큰 돈을 썼다는 거예요. 새 휴대폰을 사고 친구들과 주말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여행 사진이 SNS에 올라와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 친구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배경에는 푸른 바다와 멋진 리조트가 보였어요. 제가 돈을 빌려준 날짜와 그 여행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내가 빌려준 돈을 저렇게 쓴 걸까?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저는 당장이라도 친구를 찾아가 따지고 싶었어요. 저는 친구에게 직접 따지러 갔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 다시 그 집 근처를 찾아갔고 몇 시간 기다린 끝에 마주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친구가 발뺌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돈으로 그런 거 산 게 아니야. 다른 돈이었어라며 둘러댔죠. 하지만 저는 그 친구의 SNS 게시물과 다른 친구들의 증언을 들이밀며 추궁했고 결국 친구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그때 정말 급해서 썼어. 곧 갚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급하다더니 그 돈으로 물건을 사고 여행을 다닌 게 말이 되나요? 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꾹 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집에 와서야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통장에 남아있던 돈이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그 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이유를 처음으로 자세히 털어놓으셨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저와 어머니를 위해 남겨두셨고 그게 그 통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그 돈 한 푼 한 푼에 담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공장에 다니실 때 새벽에 일어나시고 밤늦게 들어오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부업을 하시며 저를 위해 용돈을 챙겨주셨던 기억,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뻐하시며 어깨를 토닥이던 그 손길까지 그 모든 게 그 500만 원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 돈을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저를 위해 아끼셨는지 하나하나 들려주셨어요. 아버지가 퇴근 후 집에서 맥주 한 캔을 드시며 우리 딸 대학 보내고 나면 좀 쉬어야지라고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저는 그제야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30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땀과 눈물 그리고 저를 향한 사랑이 담긴 돈이었던 거예요. 그걸 친구가 멋대로 써버렸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친구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어요. 전화도 걸고 집에도 찾아가고 심지어 법적인 조치를 취할까 고민도 했죠. 처음엔 친구가 미안하다며 곧 갚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점점 뜸해졌어요. 저는 친구 집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린 적도 있고 공통의 친구들에게 중재를 부탁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친구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겠다며 저를 만나러 나왔지만 빈손으로 나타나 또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실망하고 돌아왔고 점점 지쳐갔어요. 하지만 친구는 끝내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SNS에서도 저를 차단했고 공통의 친구들에게는 제가 과민하게 구는 거라고 둘러댔더라고요. 저는 그 과정을 겪으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친구를 믿었던 제 자신이 한심했고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로해 주셨지만 그때마다 더 미안한 마음만 커졌어요. 저는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보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더 괴로웠어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됐어요. 친구라는 이름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본 후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의 우정이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이제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됐어요. 돈을 잃은 것도 아팠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지 못했다는 후회가 더 크게 저를 괴롭혔어요. 지금도 가끔 아버지가 꿈에 나오세요.
그때마다 저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꿈에서 아버지는 늘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는데 그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서 깨어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저는 그 꿈을 꿀 때마다 아버지가 제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아마도 괜찮아,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위로해주고 싶으신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 일을 완전히 용서할 수 없어요. 제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그 친구를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돈의 가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담긴 사람의 마음과 희생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해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많은 걸 배웠고 앞으로는 제 자신과 가족을 더 아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돈 한 푼의 무게를 알게 된 후로는 작은 소비 하나에도 신중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친구들과 외식을 즐겼다면 이제는 꼭 필요한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고민하게 됐어요. 이 사건은 제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이 사건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면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어려워졌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받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어요. 그 친구와의 일은 제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많은 교훈을 줬습니다.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돈에 대한 개념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버티는 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한 푼이라도 아껴서 모으고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돈을 잃은 후로는 돈 한 푼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을 때마다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미래를 위해 아끼려 노력해요. 그 친구와의 연락이 끊긴 후 저는 한동안 그 사건에 매여 살았어요. 어떻게든 돈을 돌려받고 싶었고 그 친구가 잘못을 인정하기를 바랐죠. 밤마다 그 친구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며 분노와 슬픔을 반복했어요. 그 사진들 속에서 웃고 있는 친구를 볼 때마다 배신감이 다시 살아났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책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그 친구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저는 그 일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는 제 인생을 다시 꾸려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르바이트를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았고 대학 졸업 후에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제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갔어요. 회사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하며 월급을 모으고 그 돈으로 어머니와 함께 작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웃으시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제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건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어요. 그때의 아픔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잃은 건 여전히 마음 아프지만 그 일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저도 다시 그때를 돌아보게 됐네요.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시리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일을 겪고 계시다면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어머니와 더 가까워졌어요. 아버지가 떠나신 후 어머니는 저를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하셨어요. 제가 친구에게 돈을 잃고 힘들어할 때도 어머니는 저를 탓하지 않고 조용히 곁을 지켜주셨어요. 그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머니는 저에게 내가 건강하고 잘 살면 그걸로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고 어머니를 더 잘 챙기려 노력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떠나신 후 어머니는 저에게 유일한 가족이 됐고 저는 그분을 지키는 게 제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됐어요. 언젠가 아버지가 저를 위해 남기셨던 그 마음을 제가 어머니께 돌려드리고 싶어요.
이 사건을 겪은 후로 저는 삶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당장 눈앞의 행복을 좇으며 살았다면 이제는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법을 배웠어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지금 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매달 월급의 일부를 저축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언젠가 제 힘으로 집을 사고 어머니께 편안한 노후를 선물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이 긴 이야기를 끝내면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 속에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는지 잊기 쉬워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가 끝나는 지금 저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